반갑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잠 못 이루는 많은 분들을 위해 마중 나온 별마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생텍쥐페리의 글을 정여울 씨가 엮은 마음의 눈에만 보이는 것들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인간다움이라는 것,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스스로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동료가 땀 흘려 얻어낸 성공을 나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 아무 생각 없이 깔고 앉은 돌멩이조차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일부분임을 느끼는 그런 태도가 참다운 인간다움이다. 진짜 어른이 되는 길. 그가 말하면 책임이라는 무거운 단어조차 달콤하고 다정해진다. 책임을 무사히 완수했을 때의 그 뿌듯함은 다른 기쁨에 비할 바 아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끝까지 이겨냈을 때의 그 행복함에 비하면 책임이 주는 부담감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언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건 내 안에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돌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함과 강인함이 남아있다는 증거다. 무언가를 책임질 수 있을 때 인간 관계에서 파생하는 모든 고통과 불이익까지 책임질 수 있을 때 인간은 진정 성숙할 수 있다. 모든 통과 의례는 그리하여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어디까지 완수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품어 안고 있다. 그 통과 의례를 힘겹게 거쳐야만 우리는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다. 나무는 씨앗으로 태어나 가는 줄기로 자라고 그런 뒤에 튼튼한 몸통으로 자라나 마지막에는 죽은 목재로 변해버리는 존재, 그 이상의 것이다. 나무는 하늘을 이기기 위해 뻗어가는 느리고 영원한 힘이다. 우리는 저마다 지상에 단 하나뿐인 나무다. 나무는 하늘을 이기기 위해 뻗어가는 느리고 영원한 힘이라니 눈부시다. 나도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 때로 우리의 능력은 타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위별로 산산이 조각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경제적 능력을 착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 맺기 능력을 이용하며 어떤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써먹는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잎사귀, 그런 목재가 아니다. 우리는 저마다 통째로 존재하는 나무다. 때로는 다 타버린 목재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저마다 지상에 단 하나뿐인 나무다. 나는 때로 세상의 비바람에 휘어지고 관계의 가뭄에 목이 마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하늘로 조금씩 끝내 뻗어가는
나무이고 싶다. 불운조차 우리가 가진 자산의 일부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인연이다. 인정하기 싫지만 진실이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바로 그 걱정거리가 때로는 내 안에 빛이 되어준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겐 가장 소중한 인연이다. 그러니 불운을 탓하지 말자. 불행하다고 투덜거리지도 말자. 그 시간에 나를 아프게 하는 바로 그 존재들을 돌아보고 다독여주는 편이 낫다. 나의 아픔이라는 씨앗에 물을 주고 흙을 갈아주고 가지를 치다 보면 어느새 그 아픔의 씨앗이 아름다운 운명의 사과나무로 변신했을 것이다. 탁자의 팔꿈치를 괸 채 등잔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농부는 자기의 소망을 누군가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자기의 소망이 빛을 품고 하늘까지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등잔이 자기 집의 초라한 식탁만을 밝혀준다고 생각하지만 절망하듯 비틀거리며 타오르는 그 불빛의 깜빡임을 누군가는 먼 곳에서 바라보며 힘을 내고 있는 것이다. 나를 알아봐줄 누군가를 찾아서 당신이 너무 평범하다고 좌절하지 말라. 당신이 이룬 것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자책하지 말라. 당신의 평범함 뒤에 감춰진 가장 빛나는 생의 의지를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볼 것이다. 내 가장 아름다운 불빛의 신호를 알아봐주는 사람. 그를 찾아 끝없이 길을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생겨난다. 당신과 내가 바라보는 곳. 너무 유명하기에 때로는 상투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 문장을 마치 오늘 처음 보는 문장인 듯 가만가만 되새겨본다.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도 혹시 나 자신만을 보려 하지 않았는가? 그 사람 속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만을 골라 취하고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은 애써 외면하려 하지 않았는가? 그 사람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에 놀라 뒷걸음치지는 않았는가? 그 사람과 나만 생각하느라 다른 이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지는 않았는가? 너와 나만 생각하느라 너와 내가 조금씩 분명히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생김새를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함께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 서로 완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지는 않았는가? 당신과 내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 우선 당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허심탄회하게 물어봐야겠다. 내가 과연 어디를 바라보는지를 나 자신에게 간절하게 물어야겠다. 어머니, 저는 여기서 귀여운 카멜레온을 길들였어요. 여기서 제 역할은 무언가를 길들이는 거랍니다. 이런 일이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길들인다는 표현은 참 흥미로운 표현이지요. 제가 길들이고 있는 이 카멜레온 녀석은 원시시대의 동물을 닮은 것 같아요. 몸동작이 어찌나 느린지 거의 사람과 비슷할 정도로 조심스러운 성격이에요. 이 녀석은 몇 시간이 지나도 꼼짝하지 않는답니다. 이 카멜레온은 태고의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 1927년 모로코 갑 주비에서. 길들인다는 것은 외로움을 나누는 것. 생택지 페리는 마주치는 모든 낯선 것들을 길들이려 한다. 그 길들임은 너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어떤 끊을 수 없는 매듭, 보이지 않는 끈을 만드는 것이다. 귀엽거나 사랑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먼, 조금은 무서운 카멜레온마저 길들이려 하는 그는 단지 자신의 외로움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존재들의 외로움을 함께 나누려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길듦을 통해 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존재, 외면할 수 없는 존재, 언제나 걱정하고 돌보고 싶은 존재가 됨으로써 삶의 의미는 더욱 커지고 깊어지고 따스해지니까. 사랑이란 결국 사랑에 대한 끝없는 갈증이다. 사랑의 본질은 갈망. 사랑한다는 말을 생전 처음 보는 고객님에게도 남발하는 이 시대의 사랑의 가치는 점점 퇴색하는 것만 같다. 하지만 심장 근처에 손을 얹고 가만히 물어보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무런 조건 없이, 설명 없이 그저 사랑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 가족이라도 사랑하지 못할 수 있고 연인이 아닌 그저 친구를 세상 누구보다, 가족이나 연인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없다면 정말 가슴이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을 한순간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듯한 아찔한 공포감이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지켜줘야 할 사람이다. 사랑은 아찔하고 위험하고 극단적인 감정이다. 그 아련한 아픔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는 호감에 가까울 것이다. 호감과 사랑을 혼동하고 친절과 사랑을 혼동하는
우리들은 오히려 진짜 사랑의 감정에 목말라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달려가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아닐까를 두려워하며 고민하다가는 평생 진정한 사랑에 빠질 수 없으니 사랑의 본질은 사랑을 향한 끝없는 갈망이니. 아무런 희망 없이 사막을 헤매며 생명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나는 과거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실을 깨달았다. 당시 나는 길을 잃었다는 절망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든 것을 정말 포기하고 나니 오히려 알 수 없는 평온이 마음에 찾아왔다. 바로 그런 시간, 인간은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자신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밤하늘의 별들이 거대한 양탄자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고 온 몸이 모래가루로 뒤범벅된 채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질식할 것만 같았던 순간 심장으로부터 뜨겁게 밀려오던 그 눈부신 깨달음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놓아버리는 순간 진짜 희망은 시작된다. 비단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 생텍쥐베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다. 자포자기한 상태가 되고 완전히 마음을 놓아버리니 그제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라고. 그것이 욕망이라는 것의 본질일지도 모른다.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내게 다가와주지 않는 것.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제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순간에 진짜 희망은 시작된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집착하고 경쟁하는 데서 나오는 희망이 아니라 무엇을 버리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데서 나오는 희망이 진짜임을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뒤에야 발견하게 된다. 자포자기한 상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순간에야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있으니 절망이 꼭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비로소 반딧불처럼 희미하게 켜지는 영혼의 불꽃을 스스로 느낄 기회가 생기니까. 수늘이라는 카페가 있대요. 수고했어 오늘도 란 말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을 마시면서 오늘도 수고했어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말을 건네면 좋을 것 같네요. 토닥토닥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별마중을 기억하며 따뜻한 밤 되세요.